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0화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굳이 손을 흔드시고. 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화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질이 평소 같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로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인데요. 어떠세요? 두 분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 평소에 교양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인님? 평상시에 이런 평가를 해보진 않았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네. 교양인이냐 비교양인이냐라고 보면 네. 한 7대3 정도로 교양인에 가깝지 않을까. 아, 그렇고. 그러니까 스스로 교양인임을 나름 자부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엄대장님은 어떠세요? 나름이 이제 그 교양 있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죠.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좀 어색하네, 이 부분도. 예, 그죠? 예. 가령 두 분 그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교양인이구나, 저 사람은 교양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 주로 뭘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자연님? 주로 뭐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혹은 뭐 주로 꺼내는 대화의 주제, 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태도 이런 것들, 좀 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하면서 욕을 얼마나 많이 섞는가 이런 정도. 우리 중에 욕 많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렇죠. 예. 내가 욕 잘하잖아. 그렇고 엄대장님 보실 때 상대가 교양인인지 아닌지는 주로 어떤 걸 보고 판단을 많이 하세요? 뭐 자유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에티켓하고 혼동되기는 하지만 이제 뭐 공공장소 같은 데서 어떤 목소리 톤이라거나 뭐 등등등 이렇게 이게 좀 세게 말해도 될 거와 이런 거 구분 못하고 뭐 등등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지 않은 예. 뭐 언행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욕망이 스스로에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내가 교양인처럼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입 다물고. 좋은 방법이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괜히 그죠? 말 꺼내면. 동의합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죠? 어쨌든 오늘 그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듣는 소리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표현 중 하나가 교양 없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가진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교양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것보다 망신살 뻗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교양인이 되고 싶어 하죠.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양인이 되는 것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교양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교양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일상에서 교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교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교양이란 표현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좀 다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우리가 일상에서 교양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뭐 그 속에 교육을 잘 받았다, 뭐 예절이 바르다,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교양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문명에 대한 아주 폭넓은 지식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가 교양의 용모를 판가름한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모두 교양인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전제 조건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교양인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죠? 뭐 대학 교수가 욕을 드립다 해. 그런 별로 교양인처럼 안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간혹 욕을 존나리 하는데도 교양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만 교양을 이해를 하면 교양이 마치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양이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으로만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책 중에 약간 두꺼운 책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교양,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디트리 슈바니처 교수는 책에서 교양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교양은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하게 남의 눈에 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공감되세요? 아까 입 다물고 있는다. 이것도 그런 주제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슈바니처 교수에 따르면 교양인이란 자기가 가진 문화적 소양을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양인이라 부르죠. 그죠?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하게 튀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교양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교양 없음을 드러내지 않는 능력이 교양이란 뜻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도 남 앞에서 그 잘난 체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뭐 그런 거랑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 슈마니처 교수에 따르면 교양이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은 상태인가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 관련된 슈바니처 교수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양은 이념, 과정,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게임이다. 이 게임의 목적은 간단하다. 그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교양인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그 사회적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교양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양 게임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인상을 풍기는데 실패하게 되고 그 결과 교양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는 거죠. 일단 뭐 그 교양 이런 대화 이런 것들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게 참 재밌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교양인으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게임의 룰이 있을 텐데 그 규칙들도 얘기를 해주실 거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교양인들은 게임이라 사회적 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교양인들의 대화에서. 그래서 교양인들은 그 대화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좀 복잡하기보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축구 경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서 공을 받으면 내가 상대방한테 패스를 잘해줘야 됩니다. 나한테 공이 왔다고 해서 그 공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드리블을 한 40-50m 막 그 드리블을 해가서 골문을 향해서 슈팅까지 날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일 그랬다가는 자칫 개인적으로 골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그래서 또 그 골도 못 넣고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면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득점 기회를 날려버린 사람으로 치부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게임에서도 축구 경기에서처럼 패스를 딱 받으면 그죠? 내가 골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상대방한테 패스만 잘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양 게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규칙인 거죠. 교양 게임에서 난체하는 이런 행동을 삼가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막 드리블 해가지고 골까지 넣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 비슷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칵테일 파티가 열렸어요. 그럼 교양인들이 여러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인들의 칵테일 파티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조주의는 신칸트주의가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문화사는 궁극적으로 구조주의의 해결주의야 아닙니까? 비록 그것이 반인문주의적으로 전도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들으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일단 자기 얘기를 하는 놈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죠? 일단 네. 재수가 없죠. 없어요. 재수가 없기도 하지만 간혹 이처럼 그 막 전문 용어 써가고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 뽐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나머지 멤버들, 그러니까 사회적 게임에 참여한 나머지 사람들도 어쨌든 대응은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이게 게임이니까 축구 경기에 와서 공이 왔는데 공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죠. 앞에 상황에서처럼 이제 난감한 질문을 받으면 이제 그 게임에 참여한 상대방들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건 제가 객관식 이지선다로 한번 내볼게요. 앞서 막 구조주의는 신칸트주의의 옷만 갈아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하고 뭐 인류의 문화사는 구조주의의 해결주의 아닙니까? 뭐 등등등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뭐라고 답하는 게 좋을까요? 1번 구조주의의 해결주의화가 무슨 뜻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번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둘 중에 어느 쪽이 현명한 답변일까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상에서 1번처럼 대묻고는 싶은데 네. 게임상 흐름상 2번처럼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교양에 관한 대화는 지식의 자랑이나 정보의 교환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양에 대한 축구 경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는 내가 직접 공을 끝까지 몰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모는 선수를 잘 관찰하는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공이 와서 넘겨받으면 다시 패스만 잘해주면 그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가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전부 알아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대화에서 구조주의니 신칸트주의니 해결주의니 하는 걸 정확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게임에서는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 나와도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고 게임의 규칙, 즉 다시 상대방한테 패스만 잘해주면 게임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라거나 저도 100% 동의합니다 라는 정도로만 대응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게임의 규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아는 체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패스를 잘한다라는 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고 정확히는 둘 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것 둘 다 필요한데 슈바니처 교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교양 지식은 단지 정보의 총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놀이에서와 같이 게임 규칙과 정보의 혼합이다. 결국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을 아는 것과 함께 게임 규칙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양인과의 대화에서 상대가 무슨 말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그 뜻을 모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쑥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모르는 걸 티를 내지 말고 마치 내막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 됩니다. 절대 안절부절하거나 상대한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건 금물이죠. 그냥 미소만 딱 짓고 있으면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앞에서 몰랐던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을 슈바니처는 기다림의 테크닉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양인들끼리 어떤 사회적 케미라는 이 대화가 네. 약간 좀 위선적이고 속임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뭐 대충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죠? 예. 물론 때로는 사기나 속임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바니처 교수는 그 교양 게임을 항상 속임수에 불과한 허풍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교양 게임이 포크 게임하고도 비슷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왜 포크 게임 해보면 상대가 별것 아닌 패를 들고서도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크에서는 이런 행위를 이제 블러핑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뺑기라고 뺑기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상대가 블러핑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지도 모르고 뭔가 아는 척 막 행동을 하잖아요. 이때 상대방한테 당신의 패를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포커 게임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돈을 같이 콜을 하고 볼 수는 있으나 돈을 안 내고 너 블루핑이지 패 보여줘봐 이렇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교양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양인인 척 온갖 지식을 자랑해도 그걸 듣고 너 지금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냐? 너의 진짜 미천을 보여줘 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양 게임의 목적은 남의 교양의 수준을 까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도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교양이 없었나 봐요. 니는 자꾸 깨물어서 상대의 교양. 그러니까 자꾸 꼬치꼬치 캐묻고 진짜 알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양이 없었다기보다 교양 지식이 없었다기보다 교양이라는 사회적 게임의 룰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규칙만 잘 지키면 뭐 교양을 안 쌓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어느 정도의 교양 지식은 필요합니다. 슈바니처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무지해서는 그 교양 게임을 끝까지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축구를 전혀 못하고 패스할 줄도 모르면 그 축구 게임의 규칙 패스만 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아도 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양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게임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느 정도 교양을 쌓는 노력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타인으로부터 그런 평판을 좀 받고는 싶은데 쌓아야 할 지식이 좀 너무 방대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느 쪽을 좀 이렇게 신경 쓴다거나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규칙도 중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한데 그 지식이 너무 폭이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이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슈바니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교양인이 현재도 교양인이다. 과거의 고전이 교양이었듯이 그 고전은 현재도 교양 지식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슈바니처 교수는 구체적으로는 그 책 제목이 이렇잖아요. 교양, 사람들이 알아야 될 교양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교양 지식으로 문학과 예술, 철학과 이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은 사회와 인생살이의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게 많아서 인용하기에 좋다는 거예요. 잘난 체하기 좋다는 거죠. 가령 대화 중에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에서 언급했듯이 라는 투로 말을 시작하면 왠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상대는 그거 잘 안 읽었거든요. 끝까지. 뭐 이런 거고 예술에 대한 관한 대화는 교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 교양인들은 예술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또 철학과 이론은 그것들의 중요한 개념들이 교양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화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양인과의 대화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는 노력은 동시에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평소에 좀 고전을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양인처럼 이제 행동한다거나 그런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소양과 더불어 격식까지 좀 갖춰야 되는 거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되게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교양을 쌓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엄청 이렇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뽐내고 막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결국 그 사람이 게임의 규칙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게임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뭘 하든 사실 게임의 규칙을 잘 이해하고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사태 파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쵸. 드네요.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전략이고, 직관적으로 교양이라는 사회적 게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아는데, 이제 물론 그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게 계속되면 교양 게임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이제 교양에 관련된 고전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대장님부터 할까요? 예. 네, 오늘 한 줄 평은 이게 우리 방송이니까 마케팅을 좀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한 줄 평은 이제 청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 예전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저는 물론 다 읽었어요. 어쩌다 철학자가 쓴 책 한 권 읽어보면 어떠실지요?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책을 읽자. 좋습니다. 자유인님. 오늘 이제 주제가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주제이긴 한데,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가?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계속 드는 사항이었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면, 뭐가 됐든 있어 보이는 것보다 실제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슈바니처 교수의 교양이 일부가 교양 지식을 아까 얘기한 대로 쭉 해놓고 2부가 이제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이고, 제가 그 2부에서 오늘 이제 방송 원고를 많이 따왔는데, 그 2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읽어보면. 읽으면서 혼자서 낄낄거리면서 막 읽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교양인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양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는 사전적 의미와는 별개로 현실에서는 교양이 단지 지식의 양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교양,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의 저자인 슈바니처 교수는 교양은 문화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색하게 남의 눈에 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서, 교양이란 교양인과의 대화에서 교양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교양 없음을 드러내지 않는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양이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은 상태인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키는 것과 별개로 어느 정도의 교양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지해서는 그 교양 게임을 끝까지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양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문학과 예술, 철학과 이론 등의 고전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교양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대화에서 게임 규칙을 준수함과 더불어 교양인과의 대화에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는 노력, 이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0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